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의 퀄리티를 향상시켜주는 실전 비즈니스 코치 마우스닥터 김지백입니다. 이제 한국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럽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많이 좀 느꼈던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신입사원들, 특히 이제 20대, 30대 젊은 직원들이 새롭게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또 위에 있는 팀장님들이 이 친구 제대로 잘 들어왔네. 이번에 제대로 한 명 잘 뽑았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자와 생지라고 하는 이솝우화 아시나요? 사자가 이렇게 낮잠을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생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큰 사자를 못 본 건지 그냥 발을 밟은 겁니다. 사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잠자다가 이제 깬 거죠. 생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생지를 잡아가지고 잡아 먹으려고 하는데 생지가 이제 사정을 한 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어차피 저 한입거리도 안 되는데 저 먹어봤자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만 저 살려주시면 다음에 그 우리 사자 형님 필요하실 때 아마 저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자가 배가 고프지 않았는지 살려준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사냥꾼이 쳐놓은 덫에 사자가 걸리게 됩니다.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그 쥐가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사자에게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지가 올라가가지고 이빨로 이제 그 그물을 다 끊어가지고 이제 사자를 도와줬던 그런 어떤 우화가 있습니다. 이거 뭐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건데 실제로 이 힘의 크기로 봤을 때는 생지가 뭐 사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는 아닙니다. 우리 회사에서도 팀장님이랑 우리 신입사원이랑 비교를 했을 때 신입사원이 처음에 업무 배워가고 회사의 분위기 적응해가고 하는 것도 바쁜데 팀장님이 하고 있는 업무를 뭐 대단하게 도와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생지처럼 정말 필요할 때 어느 순간 자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신입사원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정말 그 팀장님께서는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 제대로 뽑았네. 너무 잘 들어왔네. 라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우리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그리고 새로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께서 꼭 가져야 되는 스킬 중에 하나가 관찰하기입니다. 오늘은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탈리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피렌체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뭐 촬영도 해야 되고 개인 일정 때문에 다녀왔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일정을 마무리하고 식사를 한다고 피렌체에 좀 괜찮은 이제 스테이크를 파는 가게에 식사를 한번 하러 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와중에 조금 고기가 좀 덜 익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미디움으로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얘네들은 모르겠습니다. 미디움인데 딱 봤을 때는 그냥 핏물이 좀 떨어지는 정도로 이렇게 안 익어서 약간 제가 고기를 갸우뚱하고 소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이제 불편한 기색을 취하니까 뭐 말은 안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혹시 고기가 안 익었는지 혹시 뭐 좀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뭐 이런 걸 이야기를 저한테 먼저 물어봐 주더라고요. 그리고 와인도 먼저 따라주고요. 뭐 그러면서 야 서비스 좋다. 역시 서비스를 잘 받은 식당이구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건너편에 앉아있는 지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랑 역시 다르다고. 유럽의 젊은 애들은 뭐 무뚝뚝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이 서비스 정신이라든지 뭐 대화하거나 이런 것도 정말 잘한다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 BTS 안다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너무 제가 고마워서 한국에서 가져온 한국 책값비도 제가 주고 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지인분이 하는 이야기가 요새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잘 없다고. 식당에 가면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우리가 분명히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모르는 척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듣고 있었는데 숙소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연 그럼 우리나라 모든 젊은이들이 다 그렇게 행동하나? 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특성이 좀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는 어릴 때부터 어쨌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경쟁이 심하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다 보니까 남들과 좀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낸다거나 이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보다는요. 하지만 그 유럽 사람들보다 우리는 어떤 게 뛰어나죠? 학습 능력 뛰어나죠.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열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뭐 한국의 MZ 세대들 20대 직원들이 좀 센스가 없고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적극적이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들 제가 교육을 가보면 이제 위에 있는 팀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남들 생각 안 하고 나는 그냥 내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신입사원이 행동해야 될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신입사원분들 중에 난 정말 직장생활 잘하고 싶고 정말 인정받는 신입사원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의 관찰력을 키워서 업무에 도움도 되고 팀에 도움도 되고 그리고 팀장님에게 윗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자란 거 없습니다. 우리 한국 젊은이들 몰라서 그렇죠. 배우면 잘하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사람 그리고 관계에 대한 관찰하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많이 이야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비언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요, 비언어에 대한 거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를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준언어라고 합니다. 자, 사람의 말을 관찰할 때는요, 대화를 하는 톤이 있습니다. 말하는 톤이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화하는 톤이 준언어라고 합니다. 이제 대화하는 태도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비언어라고 합니다. 뭐 몸짓이나 표정이나 아니면 이제 시선 처리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과의 거리 같은 거, 이걸 이제 우리 비언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람과 또 관계를 관찰해야 될 때 꼭 많이 참고하셔야 되는 거, 이 사람의 발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사람의 발언에 참여하는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잘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조직에 도움이 되고 성과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언어, 대화의 톤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톤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을 때 좀 격양되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좀 액션이 크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톤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문장으로 제가 한마디 적었어요. 괜찮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lexical meaning이라고 합니다. 말의 내용인데 그냥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을 딱 읽었을 때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톤에서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드럽고 낮은 톤으로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진짜 걱정하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안하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좀 빠르고 날카로운 톤으로 괜찮아요, 이건 뭐예요? 화가 났을 때 진짜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됐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런 톤도 사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하는 톤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배워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비언어, 대화의 태도라고 하죠. 이 비언어에 대해서 좀 분석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살짝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딱 이렇게 눈을 찡그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순간 이 사람이랑 나랑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순간 딱 찡긋거렸을 수도 있거든요. 분석하는 게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톤이라고 하는 건 딱 들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의 의미를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대화의 톤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신입사원들께서 회사 생활을 하실 때 윗상급자나 우리 동료들의 말하는 톤이 달라지는 거를 중점적으로 집중하셔서 보시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거나 낮추는지, 또 언제 말이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거, 이런 거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말이 빨라지는 건 어떤 뜻일까요? 좀 흥분하거나 자신 있는 주제일 때 말이 빨라지겠죠. 목소리가 좀 낮아지는 것도 어때요? 조심스럽거나 예민한 주제를 다룰 때는 목소리가 좀 낮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신입사원 직원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우리 팀장님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 톤 변화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끝나고 난 뒤에 그 톤 변화에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걸 메모로 좀 해두시고요. 나중에 그런 비슷한 이슈들이 있을 때 어떤 쪽으로 접근하면 효과적일지를 고민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하시고 대화를 하시는데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장님께서 예산에 관련된 이야기할 때 평상시보다 목소리가 한 톤 낮아요. 조용히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좀 민감한 사항이라고 하는 걸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태도입니다. 비언어 무시 못하거든요. 표정이나 몸짓이나 시선이나 그 사람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겁니다. 팀장님이 이제 내가 보고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팔짱을 끼고 이렇게 갸우뚱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되거나 좀 방어적인 그런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팔을 딱 걷어붙이는 거, 이건 어떤 느낌이에요? 한번 해보자, 달려보자, 이런 준비 완료된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묘하게 눈썹으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이제 상대방이 궁금하고 좀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는 좀 약하긴 한데 제가 이번에 이탈리아 갔다 오니까 장난 아니에요. 표정이 그냥 그러면 너무 좀 알아듣기 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뭐 문화적인 차이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불편하거나 의문이 있거나 하면 눈썹이 올라가거나 이게 표정이 좀 달라집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그냥 준비했던 걸 계속 보고하는 게 아니라 혹시 팀장님 뭐 불편하신 게 있습니까? 혹시 궁금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팀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얘가 나랑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리를 두는 것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정면으로 마주 보면서 대화를 하는지 몸을 틀고 대화를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도 나와 계속 대화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렇게 빨리 내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화의 태도, 비언어를 관찰하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봤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화면에 제가 표를 정리해놨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발언의 순서와 참여하는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영학 조직행동 수업 때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책이 한 건 있었어요. Conversation Analysis라고 해서 경영하는 현장에서, 기업 현장에서 누가 언제 이야기하는지 또 언제 침묵이 길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직 내의 권력 구조나 민감한 이슈가 언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잡아내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영어로 돼 있어서 그때 번역도 하고 좀 어려웠는데 근데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비즈니스나 협상할 때 말하는 타이밍과 발언의 길이 그리고 빈도가 의사결정에 정말 큰 영향을 준다.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신입사원분들은요. 회의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이 먼저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계속 메모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침묵을 지키고 있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말을 하는지 이런 걸 좀 잘 관찰하셔가지고 적절하게 말을 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시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걸 일반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리더분들 중에 말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묵직하게 딱 한마디 하면서 그게 촌철살인처럼 잘 전달되는 그런 어떤 리더들도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거나 먼저 말을 꺼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이 조직의 실세구나 리더구나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책에서 나오는 거는 발언을 많이 한다거나 먼저 이제 말을 꺼낸다거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메모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그 백업을 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하나 체크해 보셔도 좋습니다. 회의 중에 특정한 주제가 딱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침묵이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땐 여러분들이 뭘 캐치하셔야 되냐면 이 민감한 거구나. 이거 말하면 좀 어려운 거구나. 우리가 터픽 터브라고 하는데 좀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구나. 민감한 이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하셔가지고 눈치껏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좀 챙겨보시면 더 좋을 게 뭐가 있냐면 침묵이 딱 됐잖아요. 근데 그 침묵 이후에 누가 먼저 말문을 꺼내는지도 잘 보시면 좋아요. 보통 그 말문을 꺼내는 사람이 핵심 해결책을 가지고 있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을 먼저 관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이렇게 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발언할 때 누가 마무리 발언하는지도 잘 관찰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회의 종료 직전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요약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보통
최종 책임자나 키 플레이어인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팀장님들이 마무리할 때,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고 누구는 이렇게 해주세요. 자, 회의 끝.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 반응을 누가 하는지 한번 잘 봐주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과 관계에 대한 관찰하는 거 이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업무 프로세스를 관찰하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